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뭐 모처럼 상승했는데 다만 이제 8일 연속 음봉, 그러니까 시초가보다 종가가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코스닥 시장은 뭐 종목 장세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양봉, 종가가 거의 고가 수준으로 양봉으로 끝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게 대형 업종 지수 이제 상승폭만 봐도 딱 비교가 돼요. 그러니까 코스피는 대형주 지수가 제일 못 올라가고 중소형주 쪽은 1% 이상 올라갔고 반면에 코스닥에서는 대형주 업종 지수가 가장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큰 손들과 다음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잘 노는 그런 종목군들 중심으로 종목 장세가 만들어지고 있고 아직 대형주가 힘있게 밀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의미 있게 턴한 건 아니다. 그냥 종목 장세가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종목 장세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기반에는 이제 몇 가지 뉴스들이 더해졌는데 우선 이제 미국 시장이 상승을 했고 오늘 시장이 초반에 플러스 낼 수 있었던 데는 이제 로레타 메스터의 이 발언. 예,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금리 급하게 올릴 필요 없어. 이제는 억지로 긴축 강화할 필요 없이 이제는 0.5%포인트 정도만 올리면 될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발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발언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제 긴축 강화론 뭐 일부 뭐 7% 이야기 뭐 이런 것까지 나왔던 거를 조금 위안 삼아주는, 위로해주는 그런 어떤 움직임이 나오면서 이제 플러스 낼 수 있었고 종목 장세를 만들어냈던 뉴스들은 이제 오늘 장중에 쏙쏙 보도가 됐죠. 중국이 한한령을 해제할 것 같다. 그래서 뭐 중국 OTT에 한국 영화가 상영되기 시작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 또 이제 카카오엔터에 빈살만이 투자할 것 같다더라. 이거 확정된 게 아니라 할 것 같다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뉴스도 있었고 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뭐 머스크가 이제 또 한국에 투자할 것 같다더라. 뭐 이런 내용들이 보도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올라가서 지수는 빠지지 않는 환경, 여기에 이런 어떤 개별 업종에 제법 큰 어떤 재료들이 나오면서 종목 장세가 이제 굵직하게 만들어진 그런 하루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수급에서는 뭐 외국인 투자자들인데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정규 시장에서는 매도로 끝났다가 저녁에 이제 순매수로 바뀌어서 결과적으로 이틀 연속 매수로 돼버렸죠. 근데 어제 KCC 블록딜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외국인 투자자들이 시원스럽게 매수는 못해요. 그러니까 한 2천억, 3천억 뭐 그 정도로 매수가 좀 들어와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정도의 매수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대신 코스닥을 외국인 기관이 6거래일 만에 매수해 준 거는 긍정적이죠. 예, 6거래일 만에 매수했고 매수 업종도 특정 업종에 집중한 게 아니라 되게 여러 업종을 동시에 샀거든요. 그래서 뭐 중성주 쪽은 괜찮은데 대형주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확신이 좀 덜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뭐 외국인 선물 열심히 사긴 했지만 선물 매수가 대부분 다 이제 미결이 감소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결이 증가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신규 매수, 상승 쪽에 베팅한 게 아니라 하락했던 베팅을 청산하는 쪽에 가까웠기 때문에 뭐 오늘 수급이 엄청나게 좋았다라기보다는 그냥 종목 장세, 코스닥 쪽 수급이 좋았다 정도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매하는 종목을 보면 제가 항상 말씀드린 네 종목,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삼성 SDI 요게 이제 매수 쪽에 있어야 된다 어떻게든. 근데 하이닉스 빼고는 세 개가 오른쪽 매수 쪽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시장을 완전히 덮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는 아니고 뭐 좀 어쩌면 더 갈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희망은 조금씩 아직은 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기관 투자들 같은 경우는 LG화학, 현대로템, 뭐 고려아연, 삼성전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매수하고 매도 쪽은 좀 ETF들이 많긴 한데 어쨌든 기관 투자들 같은 경우는 좀 특정 업종보다는 역시 이제 골라서 들어가는 그런 형태를 좀 보인 게 오늘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은 오늘 이제 상승한 종목이 엔터, 2차 전지, 게임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런 관련된 종목군들을 또 이제 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리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좀 했습니다. 그다음에 게임주가 되게 많이 들어갔어요. 보면 위메이드, 펄어비스라든가 하여튼 밑에도 보면 게임주들이 되게 많았고요. 엔터도 SM이라든가 YG 엔터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좀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오늘 강세 보인 종목군들을 이제 외국인들이 주도했고 기관도 좀 비슷했습니다.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가 뭐 JYP라든가 SM이라든가 게임주 역시 이런 쪽으로 이제 들어갔고 최근에 이제 동진 세미캠 같은 종목을 좀 꾸준하게 담는 그런 모습이 나오곤 있는데 지난주까지는 이제 기관 투자들이 많이 담은 쪽이 좀 IT 관련된 종목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 들어서는 이제 좀 미디어라든가 뭐 엔터, 게임 뭐 이쪽에 조금 더 치우쳐서 주간 단위로 약간씩 좀 바뀌는
예, 그런 경향이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자, 이후에 이슈를 보면 지금 미증시가 확실하게 시장에서는 좀 힌트를 줘야 대형주까지 움직일 텐데 그런 힌트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많은 종목들, 그러니까 뭐 테슬라가 이제 오늘 뭐 두 종목 다 반등하긴 했지만 뭐 테슬라라든가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힘있게 밀고 올라가줘야 아, 나스닥이 계속 가겠구나, 투자 심리가 좋아지는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반등했던 두 종목들이 오늘 장에서도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라면 이제 우리 증시가 오늘보다는 또 조금 더 나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 시장 영향력이 있는 종목군들이 연속 상승이 나올 수 있게 되는지, 이 부분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연준 인사들의 발언인데, 뭐 이제 유화적인 발언하는 할 사람들은 어느 정도 했다라고 봐야 되고, 또 이제 매파적으로 발언할 사람들 보도도 또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연준 인사들 발언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주 깊이 있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이 남은 카드는 이제는 금리 인상 해봐야 1%거나 1.5% 안쪽이거든요. 1에서 1.5% 정도이기 때문에 연준이 쓸 수 있는 금리 인상 카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남은 거 가지고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구두 메시지를 줘가지고 금리 인상한 것 같은, 물론 지금 대차대조표 축소가 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금리를 잠깐 투자들이 직관적으로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연준 인사들은 의도적으로 센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연준 인사들의 센 발언에 대해서는 시장도 이제 익숙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지나치게 민감하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의 순환이 좀 빨라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보면 통신 장비 급등했다가 네옴주 급등했다가 네옴 관련주 급등했다가 이제 엔터미디어가 막 돌아가면서 강세 보이고, 오늘 게임주도 좀 강세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것도 좋지만 대장주가 들어와 주는 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포와 주도주가 있어야 시장이 조금 더 넉넉하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뭐 이런 구성으로 올라가긴 했는데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되면서 외국인 기관이 꾸준하게 매수를 이제 집계로 잡아주면서 밀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 그러니까 이런 순환매 말고 그러니까 힘있게 밀어붙이는 장이 나와줘야 이제 그래야 이제 시장이 추세로 올라가는 거지. 이렇게 순환 돌고 또 나머지 종목은 뭐 마이너스 날 땐 턱없이 빠지고 이런 구도가 되면은 추세가 아니라 이제 반짝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주도주가 확실하게 부각되어 주는지, 요 구도가 시장이 치고받고가 아니라 이제 추세로 움직이는 그런 계기가 된다. 근데 아직은 좀 ADR이 높은 수준이라 뭐 이게 광범위하게 올라가기는 좀 쉽지 않은 장이다라는 점도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차트인데, 이게 지금 투자자들의 딜레마가 이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어저께 밤에 본 차트였는데, 이게 뭐냐면 테슬라가 현재 주가가 이제 조금 더 올랐으니까 지금 한 $170 정도 되거든요. 근데 평균 목표 주가가 $300가 넘는데요. 그리고 심지어는 $520 목표 주가까지 있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증권사가 저렇게까지 제시하는 주인데 갈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증권사 평균 목표대로만 가면 7~80% 주가가 급등하는 거예요. 예, 그게 투자들이 지금 우리 시장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이렇게 주요 종목들 보면 목표 주가가 한 50% 이상 되는 종목들이 되게 수두룩하거든요. 지금 딜레마죠, 이런 게. 예, 이런 것들이 딜레마라서 사놓고 기다려도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 수 있죠.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뭐냐면 상상력에 의한 실적 말고 숫자로 보여지는 실적. 예, 실적이 입증돼서 3분기에 기대했던 거 이상 나왔던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좋아질 것 같은데 잘못 나온 기업들 말고 좋을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더 좋게 나온 기업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입증된 기업들이니까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조금 상상력보다는 보여지는 숫자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이제 수급이 됐든 실적이 됐든 여기에 이제 좀 나오는 성과를 좀 많이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또 추가적인 내용은 제가 또 이후 방송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네이버에서 고릴라 리서치 카페도 많이 검색하고 방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